반갑습니다. 김성희입니다. 음, 휴가 때문에 한 주를 쉬었고요. 또 재단에서는 많은 어떤 뉴스들을 내보냈었죠.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지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고 갑니다. 어,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며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니 스스로 판단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설명과 달리 모든 공개 로드맵은 주최 측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몇 월 몇 일 날쯤 뭐 한국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 뭐 누가 그러던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 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어떤 법 제도들이 있어요. 시세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의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누군가가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 나가거나 누군가가 귓등으로 들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단 측에서는 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더 조심하는 것이 사실은 맞기는 합니다. 좀 깝깝하시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재단 측에서 변경이 있을 때마다 다 브리핑하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 예전에 이거 보셨죠? 안철수 10년 전 투자한 로블록스 1287배. 여러분도 아마 코인을 한 가지 보유한다면 뭐 2배만 올라도 기뻐하고 3배만 올라도 기뻐하고 10배만 올라도 기뻐하는데 1287배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암호화폐에서는 수익성이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뭐 보면은 나는 100원만 되면 팔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너무 소박하세요. 예. 그러면 그 이상 괜찮은 프로젝트냐?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자산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뭐 마인드가 열악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코인마켓 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래소를 들어갈 때는 코인마켓 캡을 통해서 거래소를 터치를 하고 예를 들면 OKX다. 그럼 OKX를 터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위에 https 그리고 okx.com이 있어요. 이렇게 터치를 해서 OKX를 들어가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갔었을 경우에 들어간 사이트가 피싱 사이트인 경우에는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산을 한 방에 다 털릴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 서두에 드렸지만 링크를 들어갈 때는 이런 방식이나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OKEX가 예를 들어서 20개인데 그 중에 19개는 사기 그런 링크란 말이죠. 예를 들면 과거에 업비트도 마찬가지였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30개 이상씩 가지고 있었어요. 사이트가. 그래서 업비트에서는 항상 주의 경보를 올렸었죠. 그런 점들을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들어가는 방법은 다시 얘기 드리면 가상자산을 들어갈 때도 이렇게 들어가시고 거래소를 들어갈 때도 코인마켓 캡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슈퍼클럽이 이제 파일럿 음,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달라고 공지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잠깐 읽어보면 글로벌 웹3 멀티버스 플랫폼 크레타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슈퍼클럽의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은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며 중대한 오류 및 업데이트 발생 시 운영 중단 및 재시작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 가는 거죠. 자, 단 사용자 데이터는 모두 저장이 됩니다. 지금 슈퍼클럽에 여기 지금 그 줌 듣고 계시는 분 중에 297명인데 3분 남았는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뭐 바쁘니까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슈퍼클럽을 더욱 고도화시키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버그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해 주는 분께는 소정의 크레타 토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소정의 크레타, 소정의 로커스는 별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인들한테는 무료로 저런 코인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버그 제보와 개선사항 입력 이렇게 란이 떠 있고요. 보시면 이제 메인넷 그날까지라는 분이 처음처럼이라는 분이 메인넷 그날까지라는 방이죠. 처음처럼이라는 분이 이제 올렸어요. 이상윤 대표님, 주영현 TD는 테크니컬 디렉터입니다. 또 김세정 대표님, 이 이름이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러는데 조수한 부사장님, 그리고 문영배 부사장님 등등 쭉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리고 뭐 액티비티 해가지고 이렇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자기네 클럽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여기 아톰은 이제 예쁜 아가씨네요. 네, 아톰은 아톰이겠죠. 네, 그래서 잘 운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얘네 이 슈퍼클럽의 역할이 이 블러라는 종목이 있어요. 업비트에 가보면 블러를 제가 간간히 한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블러를 오늘 불러보죠. 네, 블러. 자, 블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들어가 보면 블러라는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블러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NFT 마켓플레이스로 애그리게이터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러는 낮은 수수료 기반으로 전문 트레이더를 위한 여러 가지 거래 툴을 제공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NFT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에요? 바로 슈퍼클럽 기능입니다. 그래서 슈퍼클럽의 기능이 블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오픈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근데 블러와 오픈시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보안성이 뛰어난 것이 슈퍼클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클럽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은 블러라는 단일 종목이 가지고 있는 오픈시라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보안상 더 견고하다. 어떤 것 때문에? 상대방을 검증하고 들어오는 측면에서 더 견고하다. 지금은 이제 테스트 기간이고 파일럿 기간이라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오지만 나중에 거래를 할 때는 핸드폰 인증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금융사 인증을 해야 하고 위치 기반 인증도 하고 들어와야 돼. 그러면 추후에는 제가 볼 때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메타, X 이런 어떤 기능들이 여기에 충분히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걸 이용했어요?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개인 정보를 덜 노출시키고 그리고 안전한 그 회원 간의 다이렉트 거래. 여러분 당근마켓 보시면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급적이면 실내 거래를 하잖아요. 그 당근마켓보다
더 견고한 거래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슈퍼클럽에 장착되어 있다. 그러면 많은 SNS 기능 또는 과거에 보면은 다음에서 음악 카페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카페의 기능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그 카페를 운영하고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과거에는 그냥 뭐 음악 사이트 아니면 뭐 낚시 사이트, 골프 사이트, 골프용 그 도구들, 골프채나 공이나 또는 뭐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 이런 것을 팔아서 그들이 수익을 영위를 했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와 똑같은 기능이 있으면서도 그 카페를 NFT로 묶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주식회사를 운영을 하고 수익을 벌다가 그 주식회사를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이 슈퍼클럽에 들어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러나 오픈시가 가지고 있는 마켓플레이스 기능, 또 하나 카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 동영상을 올리고 내가 뭔가를 자료를 포스팅하고 블로그가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충분히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보안적인 역할도 하고요. 당근마켓처럼 직거래를 하면서 서로 가격을 흥정할 수 있는 기능도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유저들을 어떤 팬덤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밴드의 역할도 하고요. 지금 뭐 카카오톡에서 자꾸 제재를 이제 국가에서 제재를 하니까 그렇게 들어오겠지만, 근데 슈퍼클럽은 윤석호 대표님이 만든 거잖아요. 우리 그 다이버스 재단의 임원이시기도 한 이런 분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데, 뭐 우리한테만 제공하겠어요. 전 세계의 SNS를 일부 그 유저들을 잡아먹겠다, 이런 야심찬 그런 이제 행보죠. 과거에 인벤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벤이라는 사이트의 대주주였던 윤석호 대표죠. 어디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인벤. 네, 인벤 바로 뜨죠. 이게 이제 그 인벤이라는 과거에 윤석호 대표님이 그 대주주로 있었던, 지금도 있는지는 사실 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 여기 뷰수만 3억 뷰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주로 섭렵을 해봤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더 견고하고 보안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자기 어떤 만들어 온 데이터들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SNS 플랫폼 슈퍼클럽이죠. 이게 이제 9월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한 달 반 정도 동안에 완벽하게 테스팅이 끝나고 지금 올려놓은 자료들도 그대로 테스팅이 끝나면 활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잘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환호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여기 올렸던 이 글에 처음처럼 님이 제가 보니까 뭐 코박이나 아니면 우리 SNS에도 많이 어떤 응모들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깊은 감사를 드리고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드렸죠. 미세크 사기꾼들이 피해자를 암호화폐 자산 사기로 유인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한 투자자의 경고를 발표하다. 게리 겐슬러가 이제 발표를 해놓은 건데, 지난 거예요. 6월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사기꾼들이 피해자를 암호화폐 자산 사기로 유인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한 투자 경고를 발표했다. 첫 번째, 사기꾼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다음 신뢰를 얻는다. 자, 저한테 어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외국에서. 그래서
라인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추가해라. 그래서 추가해가지고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너는 나한테 투자를 유도할 거잖아. 너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어 나한테 또 예쁜 여자 사진을 보낼 거잖아. 너는 내 자산을 어 네가 많이 투자를 해서 불려줄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기꾼이잖아. 상대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상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스마트폰도 뺏겼고, 그리고 한국 여행을 온다고 해서 왔는데 제주도에 난 갇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한국인이거나 아니면 넌 베트남인일 거야. 제가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래요. 음. 한국에 와서 제주도에 골방에 갇혀서 컴퓨터 하나만 딸랑 주고 뒤에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한테 SNS로 접근하는 사람들 또는 투자라고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보내는, 자기들은 투자를 해서 그 인증을 하는데 얼마만큼 벌었다라는 인증들을 하는 거. 이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한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기꾼은 AI 및 기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과대 광고를 한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인출이 가능한 돈을 번다고 하지만 인출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기꾼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사칭하거나 해킹을 한다. 링크를 던져주는 순간 여러분들이 링크를 열었다고 하면 그 폰은 폼에다 시는 게 좋습니다. 출처를 사칭을 하죠. 무슨 라이센스를 받았다, 어디로부터 뭘 서티피케이션을 받았다 해서 영어로 된 문서를 보내주고 막 이럴 겁니다. 네, 다 사기예요. 사기꾼은 소위 밈코인을 포함하여 암호화폐 자산의 가격을 끌어올린 다음 이익을 추구한다. 지금 밈코인들이 주변에서 많이 떠돌죠. 그 밈코인들이 여러분한테 올 때에는 유통의 과정을 다 거쳐서 왔기 때문에 대부분 그들이 돈을 충분히 벌 수 있을 만큼을 벌고 이미 여러분한테 온 거예요. 유통의 과정 알잖아요. 밭대기 장사가 무를 먼저 사다가 중간 상인한테 한 번에 다 넘겨서 수천만 원, 수억을 벌고 그것을 또 중간 상인한테 또 넘기고, 이런 유통 마진을 코인에서도 취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사기꾼은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자, 이제 출금을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5천만 원 정도 그 자산이 있다는 건 이미 나는 바보입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곳에 5천만 원을 넣어놓고 있다라는. 출금을 하려고 하면 네 거 5천만 원을 꺼내려면 5천만 원을 더 입금해 놔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크니까 또 빌려서라도 대출받아서 갖다 넣죠. 1억이 됐어요. 1억이 되면 그 다음 단어는 뭐냐면, 너는 이미 자금 세탁을 암호화폐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내가 고소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억을 더 넣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발을 담그면 빼도 박도 못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뇌에 점점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접근을 해서 뭐 친한 척을 하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사기예요. 또 한 번 왔었거든요. 저한테. 저는 이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렇게 생겨먹었나 봐요. 저한테 크레타를 139원에 사고 싶은데, 크레타가 얼만데요? 2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39원 정도에 사고 싶은데 많은 양이 필요해. 네가 제공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한데 그랬더니 뭐 39만 개인가가 필요하대. 그것은 1차 물량이고
2차 물량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도 떠보기 위해서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네가 그 지갑 하나를 주고 또 내 지갑을 던져주면 네가 먼저 USDT를 넣어줘. 그러면 나도 크레타를 좀 넣어줘 볼게. 처음에 100개로 해보자. 그 다음에 한 10,000개 하고 그 다음에 100,000개 하고 해볼래? 그러면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먼저 줘 그래요. 크레타를 먼저 줘. 어. 그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먼저 주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말고 네가 먼저 USDT를 139원에 해서 1000 USDT만 넣어보면 그럼 이제 확인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사이트 닫고 사라져요. 이런 것들이 이거 누가 알려줘요? 잘 안 알려줘요. 그냥 당하고 말죠. 그죠? 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그 기사가 났었죠. 어떤 기사가 났어요? 한번 볼까요? 로커스 체인 다이나믹 샤딩 게임에 적용. 자, 게임에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게임에 적용한 내용.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룸 테크놀로지는 자사 다이나믹 샤딩 기술을 온라인 게임에 적용할 거다가 아니라 적용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기술을 지원하는 로커스 게임 체인은 현재 스팀 등 게임 스토어를 통해 서비스 중인 킹덤 언더 파이어, 워 오브 히어로즈에 도입됐다. 그 외에 게임사에서도 로커스 게임 체인 탑재를 추진 중이다. 어떻게? 게임 체인의 워 오브 히어로즈에 도입을 했고 그 외에 게임사에서도 로커스 게임 체인의 탑재를 현재 추진 중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킹덤 언더 파이어 워 오브 히어로즈 한번 볼까요? 한국어 쓴다. 자, 누군가가 서버가 없는 탈중앙화된 게임 킹덤 언더 파이어 테스트 버전을 다운받아서 진행해 봤습니다. 1년 전이네요. 자, 누군가한테 말을 걸어요. 한국어 채팅에서. 모르시는 아저씨인가 봐. 처음 깔아봤어요.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니요, 처음은 고수인가요? 이렇게 물었네요. 네, 이렇게 사람이 하네. 오래 했지요. 이거를 M 오래 했다. 큐리언이라는 사람이 제 닉네임인데 자기는 킹덤 언더 파이어 워 오브 히어로즈를 오랫동안 했대요. 하냐고 물어봐. 그랬더니 얘가 시켜요. 예전에 물어보라고? 하냐고 물어봐. 이거 서버 없는 거 아세요? 아시나요? 또는 이제 서버 없다는데 아세요?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저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이제 한 거고 아까 그 오래 했다는 그 사람한테 한 명 또 그러니까 이제 몰라. 늦은 시간에도 사람이 들어왔나 보죠. 모르나 봐. 다 안 돼. 그랬더니 네, 다 압니다. 아시냐고 물어봐. 서버 없다는데 아세요라고 물어봤더니 다 압니다. 그런 거 한번 물어봐. 그래서 크레타 아세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저 M 큐리안한테. 안다는데? 그랬더니 이제 다 압니다. 서버 없는 것도 이제 알고 이게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간다는 것도 이제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자, 킹덤 언더 파이어 워 오브 히어로즈 버전에 현재 이 다이나믹 샤딩을 붙였어요. 붙였는데 워 오브 히어로즈에서는 현재는 이제 그 다이나믹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단일 샤드죠. 단일 샤드. 그것을
단일 샤드가 아니라 다이나믹 샤딩을 붙여서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하게 되면 샤드가 분할을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참여자 수가 적기 때문에 분할이 일어나진 않아요. 지금 형태를 보면. 그래서 따로 테스트 빌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이나믹 샤딩이 다 잘 일어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된 상태 같아요. 그러면 워 오브 히어로즈에서 현재 많은 사람이 붙어서 게임을 진행해 본다면 샤드가 분할될 수 있겠죠. 뭐 이 얘기를 어렵게 느끼는 사람은 어려울 거예요. 자, 게임 체인에 다이나믹 샤딩이 붙었다. 이것을 멤버들이 많이 활약을 안 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샤딩이 샤드가 멀티 샤드로 분할되는 것을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별도로 빌딩을 한 그런 테스트베드에서 충분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된 상태인 것 같다 라고 전달을 드리고요. 또 하나, 대규모 테스트를 그동안 계속 진행을 했는데, 대규모 테스트는 내부 테스트가 아니라 외부 테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일반인들한테도 대규모 테스트에 들어와 보라고 하는 날이 생길 수도 있다. 지금은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디버깅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디버깅 작업이 잘 되어지고 있고, 좀 마이너한 디버깅, 그러니까 뭔가 큰 문제점들은 이제 지금은 없고, 조금 하위급의 디버깅을 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로커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크레타는 가지고 계신데 로커스를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두 개는 어떤 관계냐면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자, 크레타 멤버들한테는 로커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크레타 지갑을 활용하다 보면 메타마스크에 크레타를 넣어놓고 크레타를 비트겟이나 엘뱅크나 MEXC나 이런 곳으로 만약에 옮기려고 해요. 어디다 넣어놓고? 메타마스크에 넣어놓고. 그러면 옮기려고 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매틱이라는 폴리곤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 미래에는 크레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크레타를 전송을 할 때,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나중에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로커스 체인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로커스 체인이라는 종목이 수수료로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이건 이해하죠? 이 정도도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공부를 아주 바쁘게 해야 합니다. 자, 반대로 로커스 체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위에 올라와 있는 크레타를 반드시 갖게 됩니다. 틀림없이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돼서 나는 한 70원만 돼도 난 다 처분할 테야. 이번에 75원까지 갔었는데 나는 간신히 처분을 못했네.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조금 장기적인 어떤 관망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크레타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건물에 들어와서 아니면 내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냉장고도 있고 드라이어도 있고 밥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냉장고는 무슨 그냥 종이박스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기가 안 들어와 있다면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집에 전기는 들어와 있는데 가전제품은 하나도 없어. 뭐 이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로커스만 들고 있어도 돈을 충분히 벌 수 있어,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크레타가 필요한 날이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크레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로커스를 가져야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제 돈이 아니니까 여러분 맘대로 하시긴 하겠지만 조금 멀리 내다본다면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 쉬는 시간으로 노래 한 곡만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은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먼지 나는 집에서 못 살겠네요. 아우, 저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하면 It's me. 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to go over everything. They say the time's supposed to heal ya, but I ain't done much healing. Hello.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또 너무 많이 들으면 저작권 침해가 또 심각하니까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J-Lo, ya tú sabes, no hay más nada. It's a new generation Mr. Worldwide, of party people. get on the floor, darling, get on the Red one. Let me introduce you to my party people in the club. 이건 너무 선정적이어서 더 못 보겠네요. 아까 그 아델처럼 이렇게 눈만 살짝 흘겨야 되는데 다 벗고 나오네요. 보니까. 자, 만약에 크레타 플랫폼에서 이런 어떤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행사를 한번 진행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빨라졌으면 좋겠지만, 이런 의도적인 어떤 기획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크레타 플랫폼은 엄청난 유저들로 붐비게 될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다 이제 뭐 코로나 걸리고 힘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땐 좀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 보면은 많은 어떤 고지 내용이나 또는 로드맵이 조금씩 변경을 될지라도 충분히 좋은 바람직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자, PPT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그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얘기 들어보셨죠? 티메프 사태, 위메프와 티몬 사태와 여기에 이제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티메프 사태와 블록체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 코인데스크 코리아 부편집장 이래서 써 있는데 잠깐만요. 최근 티몬 위메프 사태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중간에 전자상거래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어요? 중개인들이 있었어요. 중개인들이. 그래서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회사의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 대금은 정상 기한을 40일 이내로 제한하고
판매 대금의 예치와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이제 후속 조치죠. 먼저 이제 발생을 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선불 결제를 구실로 한 돌려막기 사업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간에는 불완전한 인터넷 결제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현행 인터넷 상거래는 복잡한 결제 구조와 지연 결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개자를 중심으로 한 신뢰 기반의 시스템이다. 블록체인은 중개자가 있어요, 없어요? 중개자가 없는 시스템이죠. 이는 소비자가 물건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더라도 대금이 판매자에게 즉시 지급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쥐고 있다는 얘기죠. 그 자금을. 여러 중개업자와 결제회사를 거쳐야만 상거래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거래 비용은 더 증가한다. 자, 밑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는 중개자가 필요 없으며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는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좀 더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 더욱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다라는 칼럼을 전 코인데스크 코리아 부편집장이 썼더라고요. 블록체인 세상이 가져올 것들은 이런 상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거기에 로커스처럼 대규모로 일어나는 트랜잭션도 처리하고 다이나믹 샤딩을 붙이고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이라는 기술들을 붙여서 확장성이 뛰어나게끔 한다 하면 이런 기술이야말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어떤 형태들을 요즘은 이제 뭐 디파이 프로젝트들, 뭐 게임파이 또는 뭐 M2E, P2E, S2E 뭐 등등 수없이 많이 있죠. 요즘은 이제 디핀 해가지고 디센트럴라이즈드 물리적인 네트워크망을 활용한 많은 어떤 디앱들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 디앱들에서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보상을 받는 시스템. 자, 우리 그 로커스 체인의 기본 시스템도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디핀처럼 다양한 것들의 확장성이 뛰어나면서도 불구하고 로커스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검증자로 되든 아니면 노드 그 밸리데이터나 노드가 되든 이런다 하더라도 충분한 어떤 수익거리가 생길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로커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좋아하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블록체인 기술을 쓸 수는 없었다. 지금까지는 금과 같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은 어때요? 외국 나갈 때 여러분들이 비행기에다 금 실어서 가는 사람 있나요? 못 가져가요. 네. 현금도 어느 정도 이상 아니면 다 뺏깁니다. 송금 가능한가요? 1인당 5만 달러 이상 개인들을 그 이상은 못 보냅니다. 자,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현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금은 디지털 금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죠. 가치 저장의 수단. 근데 그것을 모빌리티를 활용해서 내가 가져가고 싶은 곳으로 가져가기에는 제한이 많이 따른다. 이런 것들을 열어가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팻핑거, 암호화폐 사용자가 0.872더를 전송하는데 수수료를 34.26이더를 제공을 했대요. 여기서도 한숨이 터져 나오네요, 보니까. 0.872더를 전송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송을 할 때 보면은 기본적인 수수료로 전송하는 게 있고, 수수료를 조금 더 내서, 빠르게 전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불 실수가 일어났대요.
34.262더를 전송하는데 0.872더가 들어간 게 아니라 0.872더를 전송하는데 34이더를 지불했다. 근데 이런 실수가요,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요. 왜냐면 구매를 눌러야 되는데 매수를 눌러야 하는데 매도를 누르거나, 매도를 눌러야 하는데 매수를 누르거나, 이런 실수도 상당히 일어납니다. 뭐 저도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암호화폐는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 은행에 전화를 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니까 이런 점들은 매우 느리더라도 신중히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서울시 불법 다단계 신고를 최대 2억 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어떤 종목에? 가상자산의 불법 다단계 신고 시.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글씨를 읽고 하는 것보다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신고는 가상자산을 판매하고 백서에는 잘 써 있으나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실행 환경, 비실행 환경이죠, 일종의. 이런 경우. 그러니까 판매 방식을 다단계 방식으로 써도 이제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만, 미래에는 그 프로젝트가 진짜냐, 그 재단 측에서 실행할 의도가 있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이 프로토콜이 잘 운영되게끔 그들이 운영하고 있느냐 정도를 파악하면서 불법 다단계냐 아니냐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지금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불법 다단계를 하고 있거나 쫓아갔더니 그렇더라 하면 2억 원 정도면 코인 트레이딩보다 좀 낫네요. 그죠? 훨씬 낫네요. 자, 국제정세.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을 비트코인 강국으로 트럼프도 해리스도 가상화폐 러브콜을 하고 있더라. 자, 시장의 하락 원인 중에 하나. 요즘 시장이 하락했죠, 많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혁신에서 미국의 리더십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을 비판하고 암호화폐 보유자 권리 보호 약속을 하고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을 장려하고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화를 지지하고 정부 발행 디지털 달러를 반대하고 이런 공약을 내세운 사람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죠. 트벌로 시작하는 이분. 그리고 왼쪽에 있는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들을 만나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표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정책적인 제안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준비자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제가 그때 한번 읽어드렸죠. 비트코인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 준비한다고 했는데 합법화가 승인이 떨어졌어요.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제3국에서 또는 강국들이 자기들의 나라의 어떤 무기에 어떤 산업에 관련된 자금들을 자꾸 동결을 하니까 암호화폐로 갈 수밖에 없어서 승인이 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나이지리아 정부, 나이지리아는 뭐 인구가 꽤 많은 나라예요. 암호화폐로 거의 뭐 선진국이죠. 암호화폐 적대적 규제 입장을 처리해야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점점 더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보면 뭐 적대적이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더디죠. 암호화폐에 대한 당국의 제안을 처리할 것을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투도르라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여기 오투도르 가운데 보면은 오투도르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암호화폐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혼란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된 주요 동기라고 밝혔고, 그는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가 나이지리아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반대하고 금지하고 있다는 믿음이 너무 만연해서 라디오 방송국조차 국가방송위원회의 제재를 두려워해 비트코인을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대요. 그는 암호화폐 자산이 주로 불법 활동에 사용된다는 개념에 대해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는 암호화폐 자산이 주로 불법 활동에 사용된다는 개념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기보다 국가의 법정화폐를 사용한 사기 사건이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며 디지털 자산 채택에 반대하는 일반적인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다시 얘기하면 법정화폐로 사기, 법정화폐로 가장 큰 사기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나쁘게 보면 사기라고 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지인의 부모님이 과거에 한 4억 정도, 한 10년 이상 된 얘기입니다만 4억 정도를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노후 자금으로 4억 정도.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때는 이자가 꽤 높았고 뭐 그래도 1년에 한 이자로 많이 받아서 노후 자금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4억 가지면 어때요? 4억 가지면 노후는 박살이 난 거죠. 그죠? 그 정도라고 하면. 물론 그것도 없는 분들한테는 참 난감한 얘기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자면 이제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부양책을 써야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찍어서 각 가정에 1인당 25만 원씩도 지급하고 돈은 막 계속 찍어낸 거죠. 감당은 이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법정화폐의 어떤 지위 자체가 또 한 10년쯤 지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한 20억쯤 갖고 있어, 예를 들어. 그럼 그때 20억이면 5억쯤 되겠죠. 한 10년 지나면 5억밖에 안 돼요, 가치가. 왜? 짜장면 한 그릇이 이제 그때는 한 4만 원, 5만 원 할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에 굉장히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기보다 국가의 법정화폐를 이용한 사기 사건 비율이 더 높다라고 하면서 오투도로가 제가 볼 땐 좀 옳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투도로 소송은 이러한 제한을 나이지리아인들한테서 철회하고 디지털 자산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뭐 흥미로운 의미 있는 뼈 있는 얘기였어요. 팀의 진행사에서 인도 방카이 그룹 현지 스마트시티 기술, 이것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양한 분야에 이제 게임 체인에 적용을 했고 그 게임 체인 적용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그 게임 회사들도 굳이 서버비를 많이 내가면서 쓸 필요 없이 이 기술을 적용해서 게임을 블록체인화하고 그리고 그들한테 리워드를 제공하고 이런 어떤 활성화된 P2E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련 산업에도 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어떤 진화, 그래서 슈퍼클럽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고 다른 게임들에도 게임 체인에 적용했던 것처럼 다이나믹 샤딩이라든지 서버리스 기술들을 적용하고 이것을 통신 분야, 스마트 시티 분야 아니면 실제로 CBDC에도 충분한 어떤 영역을 갖게 되고 많은 인프라망에 제공이 되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면들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업데이트 스펙들이나 또는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로커스 체인에서 충분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로커스 이전의 세대와 로커스 이후의 세대로 구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대규모 테스트는 제가 볼 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점들의 로커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블록체인 기반기술 의장인 세종대학교 이종혁 교수가, 자, 내가 자평을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누군가가 로커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평을 하는 게 아니라,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다이나믹 샤딩이 안정적으로 동작한다면, if죠, 대량의 트랜잭션이 요구되는 생성형 AI,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많은 디핀 시스템, 디파이 또는 어떤 분야에서도 산업에 블록체인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 여기는 지금 동작한다면이지만 이미 동작한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도 곧 올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메가디앱의 중요성, 자, 많이 얘기 드렸어요. 크레타 플랫폼에 이 메가디앱이라고 할 수 있는, 메가라는 건 보통 이제 1000단위 뭐 이런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면 가전제품을 많이 쓰죠. 요즘에는 선풍기, 에어컨, 밥솥, 냉장고, 뭐 에어프라이는 전기 안 들어오나요? 에어프라이도 전기가 돌아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은 대부분 전기가 들어와야, 무동력이 아닌 이상은 가동이 되죠. 그 전기를 오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로커스 체인과 같다. 네. 그러면 한 가정에 가전제품이 몇 개쯤 있을까? 굉장히 많죠? 뭐 휴대폰도 충전을 해야 하고, 그죠? 다리미도 만약에 쓴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하고. 자,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전자제품은 크레타 플랫폼의 메가디앱 같은 비유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전기는 로커스 체인,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제품 모두는 크레타 플랫폼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전기만 있고 가전제품은 하나도 없어. 뭐 그런 집은 쉽지 않죠. 또 가전제품만 있고 전기는 없어. 이런 문제. 아니, 빌딩이 멋진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뭐 말이 돼요? 그건 안 맞죠. 그런 것처럼 플랫폼과 크레타 플랫폼과 로커스 체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많은 인프라스트럭처에 녹여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한 그런 것들이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 중에 슈퍼클럽이 하나가 시작이 되었다. 더 라이즈뿐만 아니라 CGP, 크레타 게임 플랫폼에 올라오는 것들을, 과거 레이지로 나카자토의 얘기를 빌어서 보자면 같이 움직이는 게임 업체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대략 한 12개? 그러면 거기에도 게임 체인처럼 서버리스를 녹여서 쓰고 다이나믹 샤딩을 붙여서 게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전적 시스템을 붙이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리고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본을 절약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산업화는 될 것인가 라는 게 어쩌면 그 가치겠죠. 가치. 자,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공부 따로, 뭐 행동 따로, 생각 따로, 뭐 어느 날 보면 더 떨어질까 봐 후다닥 팔아버리는 행동 따로, 이렇게 하면 아주 골치 아파요. 네. 그리고 크레타 멀티버스 안에서 아까 제가 공연을 2개를 틀어드렸듯이, 그런 공연이나 또는 예능의 어떤 활동들이 되어진다면 크레타의 빛은
그때쯤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해볼 수 있다. 멀티버스 안에서 그 엔진을 통해서 유저들이 들어와서 그 유저들이 거기에서 디지털 시대에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행동들을 해 간다면 간다면? 아니 이 말은 잘못된 것 같아요. 간다면 좋은 가격이 될 수 있겠다. 이 점은 맞겠지만 그것은 간다면이 아니라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날은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프로젝트들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좋은 프로젝트들을 보자면 가격이 쉽게 빠르게 오르는 프로젝트들도 있을 것이고 접근성이 쉬운 것들도 있을 것이고 지각 관리가 쉬운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의 소개로 나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필요한 부분만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 딥인 세상 이런 것들도 이제 다가오겠죠. 자, 그러나 이렇게 광범위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그리고 많은 곳에 적용 가능한 그런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다이나믹 샤딩이 처리가 잘 돼서 누구나한테 보여지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이제 달라붙을 거거든요. 기업들이 달라붙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산업 분야에 많이 활용 가능하겠죠. 뭐 회사에서도 재단에서도 좀 기술 적용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투자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재단들도 이제 오겠죠. 그렇게 됐었을 때 크레타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 자, 이 가능성을 보고 저는 분명히 좋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안 좋다, 이거 힘들 거야, 프로젝트 망가질 거야, 지금은 좋지만 조금 있으면 힘들어질 걸, 이렇게 얘기했었던 건 진짜 거짓말 아니라요. 제가 무당 빤스 입은 것처럼 다 맞췄어요. 그런 프로젝트들 망할 거야 라고 했었던 것 중에 살았던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놀라워요. 어떤 때는 이제 무당이 되어가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기와 가격의 문제일 텐데 이제 요즘은 이제 다들 눈치가 빨라져 가지고 그것만 물어요. 그래서 언제 얼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만 하시는데 그건 저를 좀 놀리는 거고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마음속에 좋은데 언제까지 버틸까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재단에서는 제가 볼 때는 무언가를 더 하고 있고 더 준비되어지고 있고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가고 있고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 크레타 메이커스가 크레타 메이커스만이 아니고 로커스도 이들이 다 같이 홍보를 하고 있고 로커스만 홍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크레타도 홍보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좀 믿어도 좋겠다. 그래서 투자자의 어떤 마음 자세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제가 뭐 크레타를 더 내려갈지 모르니까 5,000원어치만 팔아라. 뭐 300원어치만 팔아라. 이런 걸 지도할 수 없어요.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멀리 내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제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가까운 미래에도 사실은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크레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200만 개 이상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100만 개 정도는 가는 과정에서 좀 수익을 보시고 100만 개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버텨서 좋은 어떤 비전을 좀 보셔라. 이런 뜻으로 이제 200만 개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누구는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겨우 20만 개만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더 열악한 사람은 2만 개 갖고도 죽을 똥을 쌀 거예요, 아마. 네. 그 다 자기가 볼 수 있는 자기가 바라보는 비전대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현금을 선택하면 현금으로 보유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현금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다 싶어서 이걸 보유할 것이고, 또 비트코인이 유동성이 동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으로 들어가고자 할 것이고, 또 비트코인을 사려면 8,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한 개 사려고 하면 이제 속상하죠. 나는 0.1개밖에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정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 판단들의 결과가 제가 볼 때는 후반으로 갈수록 훨씬 더 견고해지고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갈대와 같잖아요. 그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누군가가 막 팔면 더 팔고 싶고, 누군가가 산다고 하면 오르면 더 사고 싶고. 네, 제가 볼 때는 갈대들은 뿌리채 뽑힐 것 같고요. 좋은 선택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들으시고 행동으로 잘 옮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우리 그 플랫폼, 두 개의 플랫폼이죠. 하나는 블룸 테크놀로지가 엮어가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하나는 메가디의 플랫폼. 여기에 기업들이 왜 참여를 하겠는가? 기업들은 필요에 의해서 참여를 합니다. 유저들은 필요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더 쉽고 편리하고 유익한 것을 찾아보죠. 개인들은 자기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기업들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좋다는 곳으로 몰려가게 돼 있어요. 뭐 한간에 누군가는 뭐 삼성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니까 삼성하고 붙어야 한다. 누구는 뭐 카카오하고 붙어야 한다. 누구는 구글하고 붙어야 한다. 왜 붙으려고 하겠어요? 거기를 붙어야 필요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자기들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두 개의 프로젝트에는 아마 기업들이 잘 참여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돈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쯤에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어때요? 그걸 참기가 어려울 때 다 팔아먹고 알거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어떤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지만, 왜 강의가 크레타 강의가 아니고 국제정세 강의부터 이렇게 다양한 것을 하느냐. 이건 이제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르고, 그리고 그렇게 비교를 해드렸어도 이해하는 분들은 막연한 이해 말고 디테일한 이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시간이 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더운 여름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좀 이제 너무 춥다고 또 떼쓰는 그런 계절이 올 것 같아요. 그냥 순간순간을 많이 잘 즐기셔서 좋은 성공하는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